자, 이제 149페이지에 보시면 상품 매매 관련 운임, 애누리, 환출입, 할인 이런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매입 운임과 매출 운임을 보시면 운임은 그냥 택배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송비. 이제 매입 운임을 보시면 매입할 때 택배비가 발생한다는 건데 내가 물건을 사와서 내가 판매할 그 어떤 뭐 대리점, 뭐 판매장 이런 데다 갖다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운송할 때 운송비가 발생하니까 걔도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다 그래갖고 걔를 매입에다가 더한다고요. 그래서 회계처리 밑에 회계처리 박스를 보시면 매입 운임을 매입 계정에 직접 가산할 것이냐 아니면 매입 운임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매입 계정에 직접 가산한다면 매입 운임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안 쓰는 거니까 그냥 매입 운임이 발생할 때 대변의 현금, 차변의 매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입 운임의 별도 계정 과목을 쓰고 싶다 그러면 차변의 매입 운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거기를 좀 읽어보죠. 본문을. 자, 구매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입 운임이 발생하는데 자, 매입 운임은 발생하는 시점에 절대로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매입과 관련된 거니까 곧바로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그 얘기 했다고요. 뭘 얘기했냐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모든 비용은 수익과 대응돼야 돼요. 모든 비용은.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경우를 얘기했다고요. 전 시간에. 자, 직접 대응한다. 직접 대응의 대표적인 예로 매출원가를 얘기했었죠. 이 매출원가는 뭐랑 대응되는 거예요? 매출이랑 대응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들이 있고 간접적으로 대응이 되면 기간별 배분을 한다 그랬죠? 그게 감가상각이었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간별로 배분한다. 그래서 합리적 배분 이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을 영어로 depreci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얘를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감가상각비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그 다음에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도대체 이 비용이 어느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지 모르겠거나 그러면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영업의 비용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매입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 운임 얘는 매입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우리가 상품을 구입해 올 때 이렇게 했잖아요. 현금 주고 샀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매입 이렇게 했잖아요. 왜 상품을 사올 때 이렇게 비용 처리 안 하고 왜 매입이라는 자산으로 뒀겠어요? 이 매입은 나중에 팔릴 때 매출원가로 갔다가 매출이랑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산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매입운임도 매입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매입 자산으로 보내놨다가 나중에 팔릴 때 요 매출이랑 대응돼서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자, 왜냐하면 상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인식하기 이전에 해당 상품과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관련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15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번엔 매출 운임이에요. 내가 팔면서 운송비를 부담하는 거죠. 내가 팔면서. 근데 이 매출 운임은요, 매출과 관련된 거고요. 매출 운임도 비용이잖아요. 매출에 대응돼서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매입 운임은 매입에다가 직접 가산하거나 혹은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잖아요. 매입에 직접 가산하기 때문에 매입에 직접 가산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매출 운임도 매출이랑 관련된 거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못해요. 매출 운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뺀다고요. 손익계산서 계정 그 손익계산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별도 비용 항목으로 빼기 때문에 절대 매출액에서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매출액에서 빼면 안 된다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한다면 매출 운임이 발생하는데 매출 운임은 매출과 관련된 지출이고 상품을 판매해서 우리가 매출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동매출에 대응시켜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따라서 매출 운임은 상품의 판매 시점에 매출 운임의 과목으로 해서 당기 비용 처리한다. 절대로 매출에서 빼면 안 되는 것이다. 매입과 달리. 매출 운임은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매입 운임은 이 매입 계정에 직접 조정할 수 있지만 자, 매출 운임은 절대로 매출에서 조정하면 안 된다.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예제 3번을 보세요. 자, 물음을 보니까 매입 운임 계정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자, 구매자인 한국이 각 일자에 해야 할 회계 처리를 해보래요. 자료를 보니까 6월 8일 날 한국은 서울로부터 상품 2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운임이 발생했는데 그게 2,000원이래요. 이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냐면 사오는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줬죠. 근데 물음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매입 운임 계정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매입 계정에서 다 더해서 표시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상품 구입 대금으로 2만 원, 매입 운임으로 2,000원을 부담했으니까 현금 지출액이 총 22,000원이겠죠. 그러면 6월 8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죠. 자, 6월 8일 날 현금으로 얼마를 썼냐면 22,000원을 쓴 거죠. 이 여기는 이제 매출 운임 2,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출 운임 별도 계정 쓰지 않고 다 매입 계정에 가산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매입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자, 9월 8일 날 한국은 서울로부터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판매자인 서울은 판매 대금이 4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운송비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뭐냐면 이 한국 입장에서는 물건을 5만 원짜리 사올 때 5만 원어치 사올 때 아무것도 운임을 부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지막 줄에 그 운임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얘기는 판매자인 서울이 택배 회사에 4,000원을 줬다 그 얘기예요. 한국에 4,000원을 줬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 5만 원만 부담한 거니까 9월 8일 날 자, 매입 5만 원. 자, 현금 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구매자가 부담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 외상으로 샀군요. 매입 채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물음 2번. 판매자인 서울이 해야 될 회계처리를 해보래요. 그러면 6월 8일 입장에서는 서울은 판 거잖아요. 현금 받고 그럼 그냥 매출 인식하시면 되죠. 2만 원 판 거예요. 이 중에 2,000원은 매입 운임이니까 걔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9월 8일 날도 판 거죠. 이번에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매출 채권. 자,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다 매출 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운임을 부담했죠. 현금 얼마 부담했냐면 4,000원을 현금 부담했죠. 4,000원. 여기다 매출 운임
4,000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매출 4,000원, 현금 4,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정 과목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그거를.